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JTBC가 계속해서 그렇죠. 임성근 음. 얼마 전부터 이제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 최상병 특검법이 만난다.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네. 최상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만난다 이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그게 JTBC 보도가 나오는 거 봤더니 최상병 거기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 구명 로비가 있었다. 네. 근데 그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단톡방이 그 참여자가 5명인데 네. 정작 임성근 사단장은 거기 단톡방 멤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5명이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 공범인 이종호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만난다. 네. 뭐 이런 거고 JTBC는 실제 뭐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내가 VIP한테 임성근 사단장 이렇게 저 목 자르지 말고 네. 뭐 잘 좀 선처해 달라고 한번 잘 좀 말씀드려 볼게. 뭐 이런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저 심각하네. 네. 네. 막 그런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구 변호사님 실상은 뭐예요, 실상? 아니나 다를까. 음. 거기서 지금 그 톡방의 멤버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뭐 감독님 김규현 변호사 그 얼굴 사진 좀 찾아주세요. 그 국회에서 그 빨간 옷 입고 뭐 하는 것도 좀 찾아주시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뭐 마치 공익 제보가 있는 듯이 이게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올 때부터도 이거 많이 보던 모습이다. 우리 뭐 대선 때도 온갖 언론의 공작들 받고 그랬죠. 김만배 뭐 이렇게 신앙님 이렇게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결국은 들통 나잖아요. 뭐가 악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했던 네. 건 우리의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끔 돼 있는데 결국은 공익 제보자가 접니다라고 이제 얼굴 드러내고 나온 바로 저 사람.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기는 뭐 민주당하고는 전혀 접촉도 없이 그냥 뭐 이게 진실이니까 뭐 이런다라고 했지만 드러난 진실은 지금 이제 오늘은 실명까지 나왔어요. 최근에는 민주당의 A모 의원과 뭐 6차례 정도의 뭐 접촉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네. 민주당의 A모 의원이 자신의 이제 같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또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저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설계자다. 아니 보통 실체 진실 얘기하는 사람한테 기획자, 설계자 이런 표현 하나요? 그렇죠. 제보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뭐야? 이제 이랬는데 오늘 다시 그 A모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라고 실명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다시 또 이제 도대체 왜 이게 장경태 의원이 관련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제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는 뭐 더 이상의 관련은 없다라고 이제 지금 꼬리를 자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폭로했던 것도 굉장히 이해하는 게 왜 민주당하고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당과 관련성이 없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지금 출마하려고 했었다고? 서대문 갑에 거기에 이제 청년 전략 지역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가서 네. 공천 신청을 하고 뛰었어요. 네. 근데 그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한테 밀려가지고 네. 공천 탈락한 거예요. 근데 야. 여기 녹취록을 보면 공천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 아하. 그 도이치모터스 그 이종호 씨가요. 그 김규현 변호사하고 통화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파란색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안 가고 네. 빨간색으로 왔으면 네. 내가 힘 좀 써줬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김규현이가 제가 요번에 공천이 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JTBC의 그 녹취록을 제공할 때는 공천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네. 싹 도려내고 아하. 싹 도려내고 뭘 해버리고요. 또 그 저 녹취록을 네. 공수처에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저거다.
민주당 그 뭐 서대문 갑에 공천 받으려고 입후보했고 이런 것도 싹 다 지워버렸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 녹취록 자체부터도 의심을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언급하거나 이런 게 사실관계가 매칭이 안 돼요. 이 뭐 사퇴하려고 했네 어쩌네 했던 시점도 잘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중간에서 얘기한 게 허풍이다라는 것 쪽으로 지금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녹취록의 소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일단 자기가 그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 써가면서 편집을 한 거잖아요. 자기 관련된 부분, 신빙성 떨어지는 부분으로 다 도려냈고 나중에 드러나고 났을 때 의심받을 부분들도 자기가 거짓말했고 예. 아니 처음부터 내가 민주당에 공천 받으려고 저기서 뛰었었던 사람이고 장경태 의원이랑 연락도 했었고 소통하면서 이거 공개합니다라고 했으면 누가 이거 첫 하나 받겠어요? 예.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신빙성 떨어질 만한 얘기를 애초에 1차 관문에서 커트 당하느니 이게 지금 논란으로 언론 보도가 되게끔은 해보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민주당 관련성을 커트를 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가공된 자료니까 그렇죠. 그만큼 신뢰도가 팍 떨어진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동아일보가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예, 무슨 보도를 했냐면 민주당 재선 의원 이게 오늘 이제 장경태로 밝혀진 거예요. 예, 이 장경태가 김규현하고 수시로 접촉을 했고요. 또 뭐가 나왔냐면요. 장경태가 그 단톡방 있잖아요. 5명 멤버 중에 한 명인 B 씨하고 네. 또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예,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나왔는데 네. 거기 장경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녹취록 그 상대자인 B 씨가 그 단톡방 멤버 한 명이에요. 김규현 변호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경태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김규현이 네. 뭘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이거 다 그 사람이 기획하고 작업한 거 아닙니까? 장경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장경태가 김규현이 이거 다 장난치고 조작하고 JTBC에 뭐 한 거고 한 거를 장경태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장경태가 네. 김규현이 카톡방 멤버 네. 하고 엄청 친한 척하며 전화하면서 유도 질문을 많이 한 것 같다. 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김규현하고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의 관계가 그닥 깊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김규현 한 말 신뢰하지 않는다. 장경태가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장경태는 자기는 김규현 말 신뢰하지 않는다. 어? 이러면서 김규현 변호사는 네. 아마 자기도 자신이 없고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네. 언론 플레이만 뒷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경태 수준에서도 커트 당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경태가 봐도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를 지금 이제 어느 언론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지를 관전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JTBC나 MBC 정도에서 이제 한번 조금 더 살려볼까 말까. 제가 보기에 빨리 손절할 것 같은데 네. 그 장경태가 어떤 장경태냐면은 뭐 김건희 여사 뭐 조명이 있는 연출 사진이었다. 아 맞아요. 정말 캄보디아 말도 안 때. 되는 뭐 그리고 네. 화동한테 하는 게 뭐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좀 상식 수준이 좀 그런가 이랬는데 그 장경태 의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1차에서 걸러지는 이건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던 거를 지금 JTBC에서 네. 이렇게 키워보려고 했던 거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고 저는 오히려 이래서 이 임성근 뭐 사단장 관련된 내용들 네.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특검 얘기하고 이런 거 지금 정치 공세에 싹 걷어내고 네. 진짜 실체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사력을 여기 집중해 가지고 김규현 씨하고 JTBC에 이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더라고요. 결국 그 사건의 개요는 그 5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네. 그 자기들끼리 서로 허풍 떨기 좋아하는 놈들끼리 모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종호도 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임성근 사단장 내가 VIP께 잘 말씀드려볼게. 네. 허풍을 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막 그리고 김규현이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했겠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그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아주 그 속된 말로
그 야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그걸 JTBC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맞죠. JTBC는 그걸 들고 드디어 이 최상병 특검 사건, 그다음에 그 수사 외압, 뭐에 임성근 구명, 이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 소동을 핀 겁니다. 이 소동을 핀 거고. 근데 그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 실체를 봤더니 그 저기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송호종 씨. 네. 이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재명 그 대선 때 우리 윤 대통령하고 네. 붙었을 때 예. 경호 책임자였어요. 아하. 송호종 씨가. 네네. 예. 그 김기현은 자기 민주당 예비 후보였고요. 예.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기현이 거기 5명 단톡방에 있는 걸 JTBC에 갖다 바치니까 네. 이 김기현을 지금 송호정 씨하고 네. 그 단톡방에 있던 또 사업가 최모 씨라고 있어요. 예. 경찰에 고소했고 25일에 고소인 조사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예. 저는 이제 요거 조금만 더 이쪽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네. 제가 민주당 쪽에서 이거 김규현 씨 손절한다는 거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손절한다. 바로 손절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문제는 JTBC예요 또. 그쵸.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건 정언유착이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김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JTBC 기자랑 술을 먹었는데 네. 저게 이제 오늘 권성동 의원이 5시간 전에 쓴 페이스북이에요. 예. 보면은 그 김규현이 JTBC 기자랑 술을 먹고 이런 뭐가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JTBC 기자 그것 좀 쓰자 해가지고 자기는 소극적이었는데 JTBC 기자가 뭐 데스크에 뭐 오더를 받고 뭐 해갖고 이걸 부풀린 거다. 또 김규현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나는 살아야겠다 쪽으로 가네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 이게 예. 민주당 지금 장경태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현도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박정훈 수사단장 변호인하고 네. 국회에서 뭐 할 때마다 해병대 그 빨간 옷 입고 또 그 장외 집회 때도 그거 입고 으쌰 이거 투쟁하고 그렇죠. 뭐 방송에 제보도 하고 국회 그 청문회도 나왔고 증인으로 나왔고 또 증언도 하고 뭐 1인 매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작자 자체가 네. 완전히 지금 허위 투성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그럼 이 자의 말을 듣고 네. 이 작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쓴 JTB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JTBC는 이제 아마 진실공방으로 가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신뢰한 척. 자기들은 이제 이럴수록 언론사가 망신스럽지만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거든요. 바보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것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바보입니다. 아는 게 없었고 저 사람이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해 가지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김의겸 씨가 온갖 거 했을 때 제보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네.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는 할 텐데 아니 JTBC 정도 되는 방송사가 이거에 대해서 그저께 분별할 정도가 안 되면 방송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네. 이걸 벌써 4차례인가 기자회견에 하고 네. 정언유착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어요. 예. 이거 한 지가 한 보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JTBC가.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그랬대요. 네. 야, 니들 네. JTBC에 네. 그 김기현 같은 엉터리만 출연시켜갖고 얘기 듣지 말고 네. 내가 니들 거기 나가겠다. 네. 대담하겠다. 네. 나 좀 나가게 해달라. 예. 묵묵부답이래요. 아이고. 어. 이게 언론사에서 딱 여태까지 쭉 보잖아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은 바로 반박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확실하면은 보통 제보가 확실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취재가 됐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일부만 내놔요. 음. 상대방에서 반발하고 뭐 법적 조치하고 이럴 때가 뒤통수 치는 내용을 한 번 더 터뜨리거든요. 네. 후속 보도도 안 그렇죠, 되고 반박도 그렇죠.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도 안 돼 있는데 이거를 터뜨렸다는 것 자체도 JTBC가 아마 그냥 순수하게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될 것이다. 이게 제보를 이게 어느 정도 숙성시키고 뭐 크로스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취재가 안 되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킬되는 그냥 보도되지 않는 제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정도에서 추가 보도가 없다? 보통 언론사에서 추가 보도 없는 의혹 제기나 단독 보도 이런 거는 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의 이종호 씨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님하고 최근 한 뭐 5년 이상 아예 무슨 각 카톡 한 통도 뭐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보도가 나올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는 JTBC가 있었으면 발끈하거든요. 언론사의 그렇죠.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예. 언론사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문구 하나 정정하는 정정 보도조차도 자존심 상해서 안 그렇죠.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내용을 갈아엎거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반박 들어오면 가만 안 있거든요. 예. 근데 되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된 뭐가 진짜 카톡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거 한 100일은 울고 삶았을 텐데 그랬죠. 못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는 옛날에 그 탄핵의 추억 있잖아요. 그 최순실 그 태블릿 PC. 예. 그러니까 이거가 그때 그 태블릿 PC 같은 그 기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착각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예. 예. 언론사가 팩트를 가지고서 판단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향점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냥 언론사가 아니라 정치 매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고 JTBC가 어떤 근거와 입장을 조속히 내길 바라고 그게 없다면 빨리 정정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 재표결까지 했는데 부결되고 이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네. 두 번입니다. 네. 5월 말에 한 번 그러고 네. 이제 7월 또 말에 한 번 그러고 근데 8월에 가서 이걸 또 시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민주당이 그 야당하고 저 조국당하고 하고 시도를 할 텐데 예. 우리는 이걸로 맞불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이게 좋죠. 지금 김규현 이거 사기 탄핵 게이트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제보 공작이고 맞습니다. 정원 유착 아니에요. 네. 이걸로 맞불을 놔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정말 되게 딱 짚어주신 게 이게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묶어가지고 제보가 사실이면 이 구명 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자는 네 말대로 그렇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서 무혐의면 제보가 가짜니까 네. 이거는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진짜 사기 탄핵 게이트다. 그렇죠. 그쪽 조사를 못 하겠다고 하면은 어. 특검 추진하는 그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무혐의 난다. 여기까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무혐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이기만 하면 그럼 무혐의가 날 거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한동훈 대안을 못 받겠다고 자꾸 하는 게 무혐의 날까봐. 근데 여기에 맞아요. 엮어가지고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언론 제보 조작이나 사기 탄핵 게이트 쪽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 건데 그럼요. 저는 민주당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동훈표 특검, 대법원장 등 추천으로. 제3자 추천하는 특검 네. 플러스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파헤친 이 사기 탄핵 게이트 네. 이거를 조사 대상에 넣는 그 특검을 하면 우리 특검 받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좋죠. 그럼 저 야당 도망갑니다. 도망갈 것 전 같은데요. 도망간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장경태 의원도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수사 대상 되죠. 김규현이 이거는 완전히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당장 경찰 수사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단톡방 멤버들끼리 지금 분란이 나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추미애 의원. 네.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던 부메랑이 휙 돌아서 김경수를 구속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거 특검 한번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네. 묶어가지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여러 곤란해질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김규현이 가지, 장경태 가지. 아이고 김규현이가 네. 장경태 하나만 접촉했겠냐고요.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들 제가 볼 때 여러 뭐 하면서요. 예. 그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법사위 쪽
뭐 정청래라든가 법사위 그 멤버들 있잖아요. 네, 네. 뭐 김용민이라든가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커질 수 사기 있는데요. 탄핵 게이트라고 해갖고, 예. 그러니까 쟤들이 그 최상병 특검 갖고 어떻게든지 우리 대통령 탄핵 구실을 만들어갖고 이거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치기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국회에 청원도 좀 해주세요. 요새 청원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좋아하는 예. 우리 구독자님들 5만 명 쉽게 청원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숫자가 더 많은데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도 한번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기 탄핵 게이트 청문회를 개최해달라. 그렇죠. 사기 탄핵 게이트 청문회 개최 요구 국민청원. 그렇죠. 이거 5만 명 하자고요. 우리 그럼 어벤져스에서. 장경태 의원도 증인으로 오셔야겠는데. 증인으로 오고 김규현도 오게 하고 수사도 하고. 예, 수사도 특감도 하고. 하고. 예. 뭐 우리가 그런 거 못해서 안 하나? 우리가 더 그렇죠. 잘하는데. 예. 딱 나왔네. 오늘 답이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의석수는 108석 저들에 비해서 뭐 한 80석 이상 빠지는 거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항상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네. 저들의 허점이 보이면 그 급소를 가서 팍 찔러버려야 돼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로도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쪽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정말 뭐 한 목소리 내면 더 크게야 들리겠죠. 네. 근데 결국은 옳은 얘기 하는 쪽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의 힘이거든요. 이게 금방 전세 역전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네. 진실의 힘을 믿기 때문에 저는 108석이라도 이 진실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